지금부터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참여를 위해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는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참가 대상은 국내 법학 전문 대학원의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이며 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팀장이 대표로 신청하며 참가 신청을 마친 팀에게는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사전 설명회를 주목해주세요. 법원 판사님들이 직접 진행하는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소송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년도 수상자의 대회 후기, 수상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 있어 참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이 완료되면 예선, 본선, 결선을 위한 문제 공개 및 서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분야 문제는 셀카본 관련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의 건입니다. 원고 김발명은 일체식 셀프 촬영장치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피고 박실 씨는 셀카봉 제조 판매업자입니다. 김발명은 박실 씨가 제조 판매하는 셀카봉이 본인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피고 박실 씨의 셀카봉이 원고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장을 제출한 원고는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의 위법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대응하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 문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문제가 공개되면 서면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면 접수 기간 내에 준비 서면과 재학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문제에 대한 준비 서면은 원고, 피고 양측의 서면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한컴 오피스 한글을 사용하여 A4 용지 20장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대회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의 양식에 맞춰 제출합니다. 제출 파일명은 대회 연도, 참가 번호, 경연 부분, 원 피고 순으로 기재합니다. 재학 로스쿨명, 인적사항 등 참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 불가한 점 꼭 명심해주세요. 서면의 양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는 A4 용지 크기에 상하 좌우 여백을 각각 15mm, 20mm, 머리말과 꼬리말은 모두 20mm로 설정합니다. 우측 상단 머리말에는 파일명을, 우측 하단 꼬리말에는 참가 번호를 명기하고 하단 중앙에는 쪽번호를 삽입합니다. 제목의 글자는 크기 13의 휴먼 고딕체로 굵게 작성하고 본문은 크기 12의 휴먼 명주체를 사용하며 줄간격은 200을 유지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회 규정에서 자세히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대회 운영국은 각 팀이 제출한 서면을 접수한 후 기초심사와 서면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기초심사의 경우 서면 형식 위반, 불량 초과, 익명성 조건 위반, 제출 지연, 외부의 부당 지원에 의한 작성 등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서면심사는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쟁점 파악 능력, 구성의 적정성, 법률 소양 및 기술 이해도, 논리력 및 내용의 충실성, 서면 형식 등
절차 준수의 적정성에 대한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초심사와 서면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특허 분야 본선 진출 총 16팀을 결정합니다. 본선 진출팀 발표 이후 대회 운영국은 특허법원 판사님의 참석하에 대진표 추첨을 진행하고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참여팀은 대진표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 결정되어 본선 경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회 운영국은 대진표 발표 직후 제출된 서면 자료를 대진표로 정해진 상대편 측에 서로 전달하여 보다 심도 있는 변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본선 진출팀은 법정 변론 시 사용할 PPT 양식의 서면 자료를 대회 운영국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본선 및 결선은 크게 주 변론, 재판부 질의응답,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 변론은 3명의 팀원 중 2명이 참여하고 최대 15분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부 질의응답은 팀당 2분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팀원 누구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은 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이 최대 2분 이내로 변론합니다. 본 결선은 법정 경연을 통해 각 팀이 보여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 자료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법정 태도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 교양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정 경연 내 감점 사항은 변론 시간 초과, 변론 순서 방법 위반, 재판장의 질서 유지권 행사에 대한 불응, 법정에서의 익명성 조건 위반, 변론 자료 미활용, 지각 또는 불참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1회 감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법원장상 수상팀의 우수변론 사례를 통해 실제 결선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명의 팀원이 15분 동안 주 변론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결의 경위와 주장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건 심결은 확인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확인상 발명은 자유시식 기술이 아니고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균등 관계에 있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고 심결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래 심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인 5월 1일까지이나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요일인 5월 3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확인상 발명은 선행 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고 자유시식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변론자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지고 동일한 유기적 결합 관계를 가지므로 판례에 따라 이 사건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 해결 원리가 같고 실질적 작용 효과가 같으며 변경이 용이한 바 균등 관계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확인 대상 발명은 선행 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어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인 대상 발명은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균등한 관계에 있어 권리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 변론을 마치고 나면 재판부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하는 2분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청구 범위의 내용은 그 특허법 제91조에 따라서 권리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명의 설명 등 다른 기재에 의해서 제한을 해석할 수 있고, 다만 발명의 청구 범위 기재가 로 인해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참작하는 정도와 제한 해석하는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참작하는 정도는 그 청구 범위 자체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권리 범위를 확정하되 청구 범위의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 불명확한 범위에 있어서 그 해석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참작을 할 수 있지만 제한 해석은 청구범위 그 자체를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의해서 그 자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어떠한 형상이나 형태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뒤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양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스테이지 또한 클램핑 장치를 구성하여 촬영 설비인 휴대폰 하단을 지지하는 기능을 갖고 갭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하며 어떠한 디귿자 형상이라든가 다른 형상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 요소 중 갭 또한 스테이지가 이루는 면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신축로드를 수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모두 갭에 포함되고 어떠한 형상의 제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핀부 또한 클램핑 구조의 상단에 위치하며 갭의 위치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신축로드를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의 제한도 없이 모두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머지 한 명의 팀원이 최종 변론을 하며 마무리합니다. 원고 1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의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선결적으로 본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합니다. 이 사건 심결은 자유기술이 아니라는 판단은 옳으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위는 재판부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점수 평가 후 감점 사항을 반영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본 결선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 분야 입상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면서 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제8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통해 대회 절차와 진행 사항, 실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지재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 대회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한 예비 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럼 2022년에도 진행하게 될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